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생활 제11강 스포츠 수행 단원에서 중단원 스포츠와 도전 중에서도 그동안 배웠던 골프와 마라톤 그리고 한 가지가 태권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생활 속의 스포츠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전체적인 어떤 수업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 그래서 스포츠와 도전에 대한 총정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우리 지난 7강부터 11강까지 같은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도전 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도전 상황에서 목적한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해왔습니다. 스포츠는 결국 건강을 위해서 하거나 도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스포츠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이나 여가나 안전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여러 유형의 스포츠 참여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생님과 스포츠와 도전에 관련된 도전을 통해서 인내하고 성취하는 그런 스포츠에 관련된 예시적인 종목으로 마라톤과 태권도와 골프를 예시 종목으로 한번 학습을 해본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 이외에도 도전과 관련된 스포츠가 많이 있을 텐데, 뭐 육상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육상이나 체조, 뭐 볼링, 뭐 양궁, 뭐 좀 뉴스포츠로 가면 슬랙라인이나 뭐 디스크 골프, 뭐 그라운드 골프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정하고 반복적인 동작들을 수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스포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를 제작을 한 것이고요. 도전 스포츠가 끝나고 나면 경쟁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참여 방법이나 관련된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의 목적과 맞게 도전 스포츠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도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핑된 어떤 이 중단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요. 선생님과 7강에서는 스포츠와 도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8강에서는 태권도에 관련된 간단한 방법과 규칙, 그 다음 수련 방법, 그 다음 경기 전략과 전술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9강에서는 골프의 수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10강에서는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11강 생활 속 스포츠 즐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도전 중단원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론적인 강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퀴즈 관련된 선원 수령 문항에 관련된 안내 자료와 예시 정답에 관련된 강의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 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학생들 듣고 나서 좀 필요하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속 도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도전 즐기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골프와 마라톤의 예를 간략히 들어볼 텐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골프나 어떤 스포츠 도전 종목이든지 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경쟁 활동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교내 대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교내 대회에서도 직접 선수로 참여하는 방법, 또 경기 보조 요원이나 운영진으로 봉사 형식으로 이제 경기에 참여하는 간접 참여 방법, 또 그 경기를 스스로 관람하면서 친구들을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것도 참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형태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분이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동호인으로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또 찾아보시면 좋겠고, 뭐 실은 고등학교 지금 바쁜 학업생활 속에서
학업 일정이 바쁜데 어떤 여유를 갖고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학교 안에서 하는 거를 위주로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흥미가 있고 또 내가 이쪽 분야의 진로와도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지역에 있는 여러 동호회를 찾아가서 함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프 종목이 예를 들어서 보면 골프를 게임처럼 즐기는 이제 스크린 골프라는 골프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비용이 사실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은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스크린 골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스크린 골프장은 일단 여러분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좀 저렴한 곳은 10,000원대인 데도 있고, 또 주간 시간 낮 시간에는 이제 뭐 10,000원 이하인데도 간혹 있는 것 같고, 보통은 20,000원대 이상이죠. 그래서 스크린 골프 18홀 한 경기를 도는데 2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장점이 본인이 가진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도 신발부터 이제 골프 클럽이나 장갑 등까지 기본적으로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면, 즐기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함께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차피 문화생활의 폭을 넓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해보지 않은 것들, 여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종목도 여러 종목을 경험해보고, 또 그런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느껴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여행처럼 하나씩 차곡차곡 재산처럼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여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느껴지게 되면 좀 본격적으로 내가 이 스포츠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스크린 골프 대회는 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이제 다양한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을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뭐 휴대폰이나 또 PC로 게임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듯이 실제로 가장 실전적인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에 자기 기록을 남겨두면 랭킹이 적용이 돼서 뭐 상금도 지급이 되고 뭐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골프 대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골프채도 그렇고, 골프공이 이제 치면은 멀리 나가면, 선수들은 치면 드라이브 치면 300m씩 나가고 그러는데 학교에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의 규칙을 적용해서 플라잉 디스크 골프라는 경기가 뉴스포츠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플라잉 디스크 골프는 골프공 대신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디스크 캐쳐라고 해서 선생님이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스탠드형, 이제 서 있는 그런 디스크 캐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골프처럼 최소 횟수로 던져서 골인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플라잉 디스크 골프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현장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장비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기 방법은 이제 T라인에서 시작하면서, T라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던지는 라인을 T라인이라고 하는데, 시작점에서 던진다는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디스크가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에 던져서 넣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는 던지기, 굴리기, 미끄러뜨리기 등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이제 또 차차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나무 또는 장애물 위에 디스크가 떨어진 경우에는 바로 밑에서 표시하고 그 위치에서 다음 던지기를 한다. 이 정도의 규칙으로 디스크 골프를 알아봤습니다. 네, 간략하게만 알아봤고요. 자,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마라톤에 참여하는 방법도 교내 대회에 참가하거나, 또 어떤 마라톤 대회를 관람하거나 TV 중계를 보거나 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즐기고 참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간접 참여, 관람하거나 중계를 시청할 때 이제 누군가를 응원하고 또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달리는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달리는지, 또
좀 상위 그룹에서 달리는 선수와 하위 그룹에서 달리는 선수들의 페이스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 관점을 가지고 방송이나 그 경기를 보는 게 좋겠고, 또 중계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면 또 그것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짧은 거리라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것 참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내년에는 1학년 이제 2021년 1학년 신입생들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모든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도전을 해봐야겠죠. 10km 정도 또 아니면 5km 정도 또 체력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학교 마라톤 스포츠 클럽이라고 한다면 이제 등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같이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서 마라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학교 스포츠 클럽은 기본적으로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이 기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정말 장비도 필요 없고 너무나 편리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다는 것, 함께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꼭 뛰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걷고 뛰고 해서 어떤 일정한 거리, 아침에 뭐 한 3km 정도를 운동장 10바퀴 정도를 뭐 완주하는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겠고, 꼭 지도교사가 필요하니까 선생님께 한 분 정도 요청을 해서 꼭 체육 선생님이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 지도교사를 맡아달라고 하시고 주도하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뛰고 선생님한테 생기부에 이제 기록해달라고, 또는 자신의 활동 내용들을 선생님께 제출해서 여러분 학생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생부도 좀 꼼꼼하게 더 잘 챙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남다른 어떤 인내나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라톤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은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한계에 도전할 수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실제로도 여러분 그렇게 좀 더 변하게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골프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라톤은 정말 너무나 이제 우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게 마라톤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그런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볼게요. 참 주의해야 될 점도 알아봐야겠네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달리기 뛸 때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조심을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달리게 되면 공기 중 미세먼지를 20배가량 더 흡입하게 되고 공해 입자 물질이 폐와 기관지에 침착돼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마시면 면역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달리는 것보다는 뭐 정 운동이 필요하다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걷기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선생님이 어떻게 또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되, 다만 나쁨 이상의 단계에서는 이제 운동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근데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그런 면에서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교 체육 환경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미력까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원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권도는 도복을 입을 때부터 상대방과 겨루기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을 수련한 데는 자세가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겠죠. 네, O라고 하고요. 자, 스윙은 공을 치는 동작으로 어드레스, 백스윙, 백스윙 탑, 땡땡, 임팩트, follow through, 피니쉬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백스윙 탑이라는 거는 골프 클럽의 헤드가 가장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헤드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운스윙이 되겠죠. 다운스윙 이후에 임팩트 맞는 순간 맞고 나서 팔로우 스루 마지막에 피니시 자세를 만드는 것까지의 스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번 골프공의 위치와 잔디의 상태에 따라 공을 굴리거나 뛰어서 그린 위에 올리는 기술을 어프로치 샷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린이라는 것은 그린 안에 이제 홀 컵이 있는 거죠. 홀 깃대가 있는데 그 깃대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려고 하는 샷, 그것을 어프로치 샷이라고 합니다. 자, 공식 마라톤의 거리는 42.195km이다. 이것도 뭐 맞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학습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스포츠와 도전 영역에서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륵 앞으로 가서 네, 7강에서는 스포츠와 도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었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늘 같았고요. 그 다음 학습 미니맵에서도 이제 오늘 서두에 다뤘던 내용과 동일하게 스포츠의 도전과 같이, 도전의 의미와 같이 태권도, 골프, 마라톤, 생활 속 스포츠 도전 즐기기까지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까지 골프와 마라톤의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7강에서 했었던 스포츠 도전의 의미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수월성과 타인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기로는 아니, 어차피 골프도 경쟁하는 것이고 축구도 경쟁하는 거고 농구도 경쟁하는 것인데 왜 골프는 스포츠 도전 활동, 도전 스포츠의 일환으로 분류가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도전 스포츠는 대부분 본인 혼자 합니다. 혼자. 그 팀으로서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혼자 도전하는 것이고 팀이라 할지라도 개별적 개인이 각각 도전해서 그 도전의 합이 팀의 경기 결과로 나오는 형태의 도전 스포츠예요. 농구나 축구나 뭐 야구나 배구 이런 종목들은 경쟁 스포츠 경쟁이라고 하는데 경쟁 스포츠들은 나 혼자만의 어떤 노력과 성취가 결과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스포츠 도전과 스포츠 경쟁을 분류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도전의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록 도전은 대표적으로 육상이 있고 동작 도전은 대표적으로 체조가 있는데 여기 우리 수업에서는 뭐 태권도나 골프로 그런 동작 도전을 다뤘고요. 동작 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작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거죠. 일정한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가. 자, 기록은 시간이나 높이, 거리 등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투기는 이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동작 도전이기도 하지만 일부 크게 나누면 투기 도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고요. 도전 스포츠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뭐 체력이나 뭐 승리 이런 것이 아니라 도전 의지, 실천 의지 등을 함양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다 보면 목표도 만나게 되고 실패도 만나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은 도전하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아닐지라도 그런 도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가 여러분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뭐 줄넘기를 2단 뛰기를 10번을 하든 마라톤에서 10km를 완주를 하든 내가 못하던 것을 노력해서 하게 되면 역시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생에서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도전 스포츠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어떤 측면으로 또 세분화돼서 볼 수 있는지를 자신감과 적극성, 자기통제력과 극기심, 불굴의 도전정신, 인내심과 노력 등등의 단어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런 표현 방식은 뭐 더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문제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자, 8강에선 태권도를 다뤘고, 태권도에서도 마찬가지의 목표와 함께 했었고, 태권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가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채택이 돼서 지금 올림픽에서 여전히 채택된 종목으로 남아있고, 중간에 위기가 좀 있었어요. 이런 태권도가 좀 지나치게 관중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또 수비적으로 한다, 또는 뭐 점수를 따기 위한 투기 스포츠로 좀 오해를 받아서 계속 경기 규칙이나 경기의 어떤 경기장의 어떤 모습을 변형하면서 지금의 어떤 팔각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까지 오게 된 부분을 다뤘었죠. 태권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포츠 생활에서 다루는 종목의 수준에서는 경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일단은 목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방법이나 규칙 등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간에 계속 설명을 했었고, 여러 경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심판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허용되는 기술, 경기 규칙 등등을 알아봤었죠. 태권도에는 품새라는 것이 있고, 품새라는 것은 태극 뭐 8장이 나와 있지만 이 위에도 뭐 수많은 품새들이 있어서 이 루틴에 맞게 이제 뭐 태권도 학원이나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다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학교 현장에서는 잘 다뤄지지는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에 소개됐으니까 이제 한번 같이 보는 것이고, 이런 태극 뭐 몇 장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쉽게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수련을 하면 좋겠다. 홈 트레이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맞춰 겨루기를 위해서 필요한 동작들 어떻게 수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호신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었죠. 호신술은 주의할 점이 뭐다? 내가 충분히 수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은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걸 위해서는 여러 태권도 기술들부터 또는 신체적인 어떤 체력이나 근력 등등을 충분히 훈련한 상태에서 이 호신술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쪽 어깨를 잡혔을 때 마찬가지죠. 네. 자, 태권도의 경기장 규격이 이렇게 변했다는 점, 아테네 올림픽 때는 큰 직사각형의 형태였다면 점점 작아지다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팔각으로 변했다. 이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뭐 전략적인 부분들 살펴봤었고요. 킥잇 발차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봤었죠. 경기 전략에서 어떤 전략들로 경기가 이루어지는지, 약간의 속임수와 반격하는 동작, 상대의 동작을 읽고 빠르게 반응하는 부분 등이 있었습니다.
자, 9강에서는 골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골프는 몇 홀까지 있다? 18홀까지 있다. 파3, 파4, 파5 홀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라는 것은 그 홀에서 몇 번까지 끝내야지 규정 타수로 끝내는 것인가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를 들어 파3면 세 타 안에 끝나야지 규정 타수로 끝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여기에서 규정 타수로 타수를 끝나게 되면 표현을 파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규정 타수보다 한 타 적게 더 잘 쳐서 끝났다 그러면 버디, 두 타를 더 잘 쳐서 두 타를 줄여서 끝냈다 그러면 이글, 또는 규정 타수보다 한 타 더 많이 쳤다, 파4홀에서 5번을 쳐서 경기를 끝냈다 보기, 두 타를 더 쳤으면 더블 보기, 세 타를 더 쳤으면 트리플 보기, 네 타를 더 쳤으면 쿼드러플 보기,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장에 있는 물 웅덩이는 해저드라고 하고, 골프 경기장은 기본적으로 잔디가 깔려 있는데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벙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골프 경기 방법과 규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궁금한 부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서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요하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남기는 거고요. 더 참고할 만한 곳이 있는 부분은 영상을 멈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스윙의 궤적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윙은 어드레스, 백스윙, 백스윙 탑,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립법, 어프로치 샷은 공을 굴리거나 띄워서 홀 근처의 그린 위에 올리는 기술이다. 그린 주변에서 하게 되는 거죠. 퍼팅은 그린 위에서 홀컵에 골프공을 홀인시키기 위한 마지막 도전 과제이죠. 이 퍼팅에서도 뭐 거리가 3m 남았든 5m 남았든 세 타, 네 타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그 홀 주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급자, 중상급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가장 어려운 것이 퍼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하긴 가장 쉽지만 정말 잘 치기는 어려운 것이 퍼팅이죠. 자, 골프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살펴봤고요. 경기 전략, 다양한 경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여러 가지 예시 문제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네, 마라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마라톤에서 봤던 부분,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라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특별한 기술이 덜 필요하고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이지만, 이 스포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 선생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은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42.195km 어떻게 뛰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럴 거리를 단축한, 여기 써있지 않지만 5km도 있습니다. 5km, 10km, 20km, 하프, 30km 경기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달리면서 물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꼭 도전해 보시고요. 자, 기본 자세 전방 주시, 팔 V자 만들기, 허리 세우고 뒤꿈치로 뛰는 거, 평지에서 뛸 때는 그런 거죠. 오르막에서 뛸 때는 앞꿈치로 뛰고,
내리막에서 뛸 때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뒤꿈치부터 디뎌서 무게중심을 낮춰서 뛰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정보들 화면 멈춰가면서 확인하면 좋겠고요.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포츠와 도전에 대한 중단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으로 남겼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과제를 할 때 이 11강 내용을 참고해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교과서가 없더라도 확인하면서 과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강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선생님은 일단 요거를 이제 스포츠 경쟁이나 스포츠 표현, 여가 스포츠 활동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스포츠와 관련된 안전교육까지 해서 총 32강 정도로 강의를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육을 이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간단하게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죠, 그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한 종목을 배우는데도 사실 30시간을 배워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어떤 실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30차시 이상 배워야 되는데 한 차시씩 간략하게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1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